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영국의 유명 유튜버가 한국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엄청난 상황인데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유저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언론까지 이 영상을 집중 조명하며 분석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는 한국에 무엇을 리뷰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해리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내구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덕분에 제 집은 말 그대로 가전 박물관 수준입니다. 냉장고만 해도 3대, 청소기는 5대, 그리고 세탁기는 지금까지 10대 이상 교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탁기라는 제품이 몇 년 쓰다 보면 고장나고 결국 새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엔 문제없이 잘 돌아가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점점 소음이 커지고 탈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는 일이 생깁니다.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결국 새 제품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얼마 전 소비자 전문지에서 발표한 세탁기 내구성 평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개가 넘는 세탁기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성 평가에서 한국 브랜드가 상위권을 싹쓸이했다는 것이죠. 특히 LG전자의 세탁기가 전체 제품 중 최고 점수를 받았고 브랜드 신뢰성 부분에서도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반면 유럽과 중국 브랜드들은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영국에선 여전히 독일이나 프랑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식됩니다. 저 역시 그들의 제품을 주로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기사를 보고 나니 LG와 삼성의 가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제품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는 직접 검증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바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죠. 기사에서 극찬한 한국 세탁기가 과연 실제로도 그렇게 좋은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효과에 불과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200평 규모의 실험실에 한국 브랜드 세탁기 2대, 유럽 브랜드 1대, 중국 브랜드 1대를 직접 주문했죠. LG 트롬 드럼 세탁기, 삼성 통돌이 세탁기, 유럽 브랜드 M4 세탁기, 그리고 중국 브랜드 S사 세탁기였죠.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한국 세탁기는 기존 제품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 브랜드의 세탁기는 크기가 크고 설치 과정이 복잡했죠. 반면 한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조립이 간단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마감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더군요. 우선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탁기를 쉬지 않고 가동했습니다. 보통 장시간이 사용되면 모터가 과열되거나 내부 부품이 마모되면서 작동이 멈추곤 합니다. 전 이틀 동안 세탁기 4대를 계속 돌려보았습니다. 빨래를 꺼내고 다시 넣고 세탁이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빨래를 투입했죠. 첫 번째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중국 브랜드 세탁기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게 돌아가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음이 심해지더니 결국 18시간 만에 탈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20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과열로 작동을 멈춘 겁니다. 내부에서는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지더군요. 유럽 브랜드 세탁기는 상대적으로 오래 버텼습니다. 30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32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작동이 멈췄어요. 다시 전원을 켜보려고 했지만 세탁기 내부가 과열된 탓인지 몇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가동까지 몇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였습니다. LG와 삼성 세탁기는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작동했죠. 소음도 일정 수준 커지지 않았고 과열로 인해 멈추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 실험 하나만으로도 전 한국 세탁기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극한의 조건에서 성능을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무거운 빨래를 가득 넣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이불 2개, 청바지 10벌, 수건 30장을 한꺼번에 넣었죠. 이 정도 무게라면 세탁기 내부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탈수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 브랜드 세탁기는 작동하자마자 강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더니 20분 만에 자동으로 멈췄어요.
내부를 확인해 보니 옷감이 한쪽으로 쏠려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고 일부는 심지어 젖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유럽 브랜드 세탁기는 탈수 과정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울릴 정도로 흔들리면서 탈수를 끝마치긴 했지만 기계에 무리가 간 듯한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한국 브랜드의 세탁기는 달랐습니다. LG 세탁기의 인공지능 세탁 모드는 빨래 무게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삼선 세탁기의 버블워시 기능도 옷감을 보호하면서 세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죠. 진동과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나니 전 단순히 한국 제품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단순히 내구성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방식부터 유럽 및 중국 브랜드와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국 제품이 조금 값이 더 나가겠지만 제품을 경험해보니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한국 브랜드 세탁기가 왜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지 가전 리뷰 전문 유튜버로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세탁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코 모터입니다. 모터의 성능이 세탁력, 내구성, 소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 이번 실험에 사용된 4대의 세탁기를 직접 분해하여 모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브랜드 세탁기는 예상대로 가장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터 크기는 작았고 내부 배선도 정리가 덜 되어 있었죠. 벨트와 플릿 시스템으로 드럼을 회전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낮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브랜드 세탁기도 벨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터 자체는 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품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계가 복잡해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벨트 방식 특성상 장기간 사용하면 벨트가 느슨해지면서 세탁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브랜드 세탁기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한국 세탁기는 벨트 없이 드럼과 모터가 직접 연결된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벨트 방식보다 마찰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죠. 또한 모터 자체가 고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길어도 소음이 커지지 않고 탈수 시 진동이 덜했습니다. 특히 LG 세탁기의 DD 모터는 내부 구조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덕분에 부품 간 마모가 적어 오랫동안 성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삼선 세탁기는 버블워시가 기술을 적용해 세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세제를 미세한 거품으로 변환해 옷감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기술로 낮은 온도에서 강력한 세탁 효과를 보장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죠. 결국 한국 세탁기의 압도적인 내구성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터뿐만 아니라 세탁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 시스템도 살펴보았죠. 중국 브랜드 세탁기는 기본적인 기계식 버튼으로 조작되는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회로를 분석해 본 결과 자동 세탁 모드가 거의 없었고 빨래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도 부정확했죠. 유럽 브랜드 세탁기는 디지털 방식의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기능이 단순했습니다. 세탁 코스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옵션만 제공되었고 세탁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과 세제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었죠. 반면 한국 세탁기는 인공지능 세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LG 세탁기는 빨래 무게와 재질을 감지해 자동으로 세탁 코스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고 삼성 세탁기는 세탁물이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스스로 균형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군요. 이 덕분에 빨래가 한쪽으로 몰려도 세탁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이로 보였지만 사실 이것이 내구성과 유지비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불필요한 부품 손상을 줄이고 장시간 사용해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탁기 내부의 소재와 마감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국 브랜드 세탁기는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많았고 일부 부품은 금속 대신 저가 합성 소재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처음엔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낮아 몇 년만 지나도 부품이 닳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죠. 유럽 브랜드 세탁기는 금속 부품 비율이 높았지만 설계가 복잡하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내부 배선 정리가 깔끔하지 않아 수리할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 브랜드 세탁기는 내부 부품까지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마감이 정교했고 배선 정리도 깔끔했습니다. LG 세탁기의 드럼 내부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부식이 거의 없었고 삼성 세탁기에는 균형을 맞추는 특수 진동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죠. 이 정도 차이라면 한국 세탁기의 수명이 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내구성을 고려해야 만들어진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전 처음에 한국 브랜드 세탁기가 소비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품을 비교하고 내부까지 분석해보니 한국 세탁기는 내구성, 성능, 설계, 소재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더군요. 제가 리뷰어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가전제품을 접했지만 이번처럼 제품 하나가 가진 기술력과 설계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단순히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제품의 교체 주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이득이죠. 제품이 빨리 고장나야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선 판매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교체 주기를 최대한 짧게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죠.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유지보수도 용이하게 만들어 제품에 대한 만족은 물론 브랜드와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전 이 차이가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가전 브랜드들은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기보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제 전 세탁기를 넘어서 한국의 다른 가전제품들도 테스트해보기로 했죠. 한국 가전제품이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 실험으로 냉장고와 청소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제품도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가전이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냉장고나 청소기의 성능을 정확히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냉장고는 음식이 잘 얼어야 한다는 정도, 청소기는 먼지가 잘 빨려야 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요? 한국 가전이 세탁기만큼이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테스트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공간 활용도와 온도 유지 능력입니다. 아무리 냉기가 잘 돌아간다고 해도 내부가 불편하면 소용없고 반대로 내부 공간이 넓어도 음식이 금방 상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한국 브랜드 냉장고를 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공간이 그냥 넓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랍식 냉동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 문조기도 깊숙한 보관 공간까지. 진짜 한 칸 한 칸 사용자 중심으로 잘 설계되어 있었죠. 특히 냉동실이 서랍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언제 넣은 음식이지 하고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냉동실에서 오래된 음식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일반 냉장고는 냉동실 안쪽에 넣어둔 음식이 몇 달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서랍식 구조 덕분에 모든 음식이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냉장실과 냉동실의 온도를 각각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냉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보통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면 내부 온도가 변하면서 음식이 금방 상하기 쉬운데 이 냉장고는 문을 닫자마자 온도를 바로 복구하는 초고속 냉각 모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온도 센서를 냉장고 안에 넣고 일부러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은 뒤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체크해봤습니다. 보통의 냉장고들은 온도가 내려가려면 최소 몇 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한국 냉장고는 문을 닫자마자 몇 초 만에 냉기순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온도를 빠르게 회복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름철 같은 날씨에 냉장고 문을 여러 번 열면 내부 온도가 변하면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센서가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냉기순환을 최적화해 음식이 최대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음식을 보존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냉장고 실험이 끝난 후 이번엔 청소기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무선 청소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선 청소기는 성능이 강하지만 무선 청소기는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고 시간이 지나면서 흡입력이 약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선 청소기를 보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브랜드의 무선 청소기를 테스트해 본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흡입력이 말도 안 되게 강했죠. 보통 무선 청소기는 배터리가 줄어들면 흡입력도 같이 약해지죠. 그런데 이 제품은 배터리가 절반 이상 소모되어도 처음과 동일한 흡입력을 유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해 배터리가 줄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듀얼 배터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다른 배터리를 충전해 둘 수 있어 배터리가 다 닳아도 교체만 하면 바로 연속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무선 청소기는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 제품은 배터리 교체만으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필터가 정말 잘 설계되어 있었죠. 무선 청소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먼지가 필터에 쌓이면 흡입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인데 이 제품은 필터가 여러 겹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먼지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AI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청소 시스템이었죠. 청소기 자체에서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바닥의 오염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한 기능인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바닥에 밀가루와 모래를 뿌려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깨끗한 부분에서는 조용하게 흡입하다가 더러운 부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최대로 올려서 강하게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스스로 청소하는 스마트 가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양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사용해왔죠.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브랜드까지. 각 나라의 브랜드마다 나름의 강점이 있었고 각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한국 가전제품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중심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는 가전제품 하면 유럽과 미국 브랜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강했고 시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가전시장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죠. 그저 하나의 제품으로 인해 한국 가정이 반짝 주목을 받는 현상이라 볼 수 없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용자 중심의 기업 가치관이 일궈낸 값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럽의 신혼부부들이 한국으로 가전 신혼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그냥 입소문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 본업인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제 채널에 가전제품 리뷰를 올릴 때마다 꽤나 좋은 반응을 얻는 편이죠.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가전제품 실험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반응이 터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흘러가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 그래프가 심상치 않았죠. 영상이 올라가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이거 보고 바로 한국 세탁기 주문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지? 한국 제품이 이렇게나 좋았다고?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에서 돈 받은 거 아니죠?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진 반응들이었어요. 평소 제 채널을 즐겨보는 시청자들은 주로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이번에는 한국 가전에 관심이 없었을 법한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도 안 돼서 해외 가전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반응이 뜨거웠죠. 한 사람이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이거 보면 세탁기 사고 싶어질걸? 그냥 한국에서 모든 가전을 사와야 하나?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단 거예요. 평소엔 제 리뷰 영상이 한 번 올라가면 일정한 패턴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이 영상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죠. 미국 유명 테크 유튜버들이 제 영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더군요.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걸 넘어 왜 우린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전품 이꼴 유럽, 미국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오래가고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자를 위한 설계를 한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바로 한국 가전제품이라는 걸 이번 실험을 통해 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전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가전제품 리뷰할 땐 전 무조건 한국 제품을 가장 먼저 테스트할 거니까요. 왜냐면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전제품 리뷰하는 유튜버로서 전 앞으로 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한국이 만든 제품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기술과 설계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 가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겁니다. 한국 제품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과 사용자 중심의 철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전제품 리뷰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혁신과 기술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전 그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제 앞으로의 행복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전 계속해서 더 많은 실험과 리뷰를 통해 한국 가전의 진짜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